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대학 기숙사 상훈관 3동은 새벽만 되면 어딘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래도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비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평을 삼키며 그곳에서 살았다. 나, 한도윤, 22살의 평범한 문과대 학생도 그중 하나였다. 3동 4개 5호. 내 방은 건물 끝자락, 복도 끝에 있는 가장 깊숙한 방이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쉬의 창문은 오래되어 틈새로 바람만 들여보냈다. 그렇지만 혼자 쓰는 방이라는 점에서 큰 불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말 기숙사 관리실에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405호는 인원 조정으로 인해 2인실로 전환됩니다. 금일 밤 10시 이후 새로운 룸메이트가 입실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얼굴을 찌푸렸다. 혼자 쓰던 공간에 낯선 이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영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선택권은 없었다. 밤 10시를 조금 지나자 멀리서 낡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오는 듯한 소리. 나는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고 흐트러진 머리, 유난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불규칙한 걸음. 왼발을 끌듯이 내딛었다가 오른발은 멈칫 다시 내딛는 식이었다. 멀리서 보아도 위태로워 보이는 걸음. 그는 가까이 다가와 낮고 바람 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405호? 맞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박지훈입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캐리어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무겁게 울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하고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박지훈은 말수가 거의 없었다. 짐을 푸는 동안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를 창문 바로 아래에 두고 그 앞에서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커튼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밤에도 낮에도. 기숙사 규칙상 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창문을 열어야 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커튼 열면 안 되나요?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는 밖을 보면 안 돼요. 왜요? 그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긴 시간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러는 게 좋아요. 해명할 의지도 없는 말투였다. 묻지 않는 게 맞겠다는 이상한 확신이 드러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자정쯤 불을 끄고 누웠다. 박지훈이 침대에 누워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대 쪽은 커튼과 그림자가 뒤엉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는 순간 딱 방 안에서 기류가 뚝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다. 03am. 그때 박지훈의 침대 쪽에서 아주 천천히 삐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숨이 멎었다. 커튼 사이에서 누군가가 날 보고 있었다. 커튼은 분명히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꼼꼼하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틈이 아니라 형체였다. 커튼이 안쪽에서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며 그 뒤편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명확히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칼처럼 등골을 파고들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숨을 참았다. 어둠 속에서 박지훈이 침대에서 움직이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 씨?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렸다. 그러나 커튼 뒤의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손바닥만 한 그림자가 아래로 늘어지며 커튼 끝을 스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탁! 그 그림자가 사라지듯 사그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있었다. 한참 후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 자고 있는 듯한 숨소리. 그제서야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릴 무렵에서야 어쩌다 조금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박지훈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도 깔끔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어젯밤 일어났어요? 박지훈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젯밤이라면 3시요? 나는 몸이 굳었다. 네, 그 시간쯤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 시간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소리가? 그 시간에는 절대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어딘가 비어 있었다. 확신이라기보다 정해진 규칙을 읊는 느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곧 알아차렸다. 눈동자는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내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혹시 뭔가 있었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젯밤의 광경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작은 고개 끄덕임만 남기고 다시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한 장면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의 손목,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손목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붉은 선으로 마치 긁힌 상처처럼 어지럽게 얽힌 무늬, 피부 위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심한 말투로 물었다. 그거 문신이에요. 박지훈은 손목을 급히 소매로 가렸다.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젯밤 3시에 본 커튼 뒤의 형체, 박지훈의 단호한 말투, 설명되지 않는 그의 상처 같은 문양. 모두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이상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최대한 일찍 잠들려고 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그리고 시계가 다시 N59를 가리킬 때 방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툭 하고 끊어졌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뒤틀어 놓은 것처럼. Calm AM. 이번엔 박지훈의 침대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내 침대 머리맡 바로 옆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누군가 맨발로 바닥을 쓰는 듯한 소리.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귀 안에서 울렸다. 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귓가 바로 옆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러들어왔다. 오늘은 왜 안 자요? 그 목소리, 분명히 박지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귓불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젖은 종이를 비빈 것처럼 찢어진 음색이 새어나왔다. 왜? 자지 않아요? 나는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들이마시면 들킬 것 같아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내가 침묵한 것을 기어이 알아챈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귓가 뒤편으로 이동했다. 사각! 사각!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자 몸서리가 떨렸다. 그 순간 방 반대편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박지훈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난 듯한 기척. 하지마! 박지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절박했다. 지금은 안 돼. 그러나 귓가의 존재는 조용히 웃었다. 입술이 찢어지는 듯한 무언가의 미세한 떨림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생생히 느껴졌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2명이네. 나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머리맡에 있던 형체가 갑자기 움직였다. 바람도 없이 소리 없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대신 커튼 쪽에서 아주 길고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커튼을 파 쪽에서 천천히 쓸어내리는 듯한 소리. 박지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제발 나가지 마. 그러나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손가락 하나가, 길고 검은 손가락 하나가 실처럼 가늘게 찢어진 구멍 틈으로 밀고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박지훈이 말했다. 도망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손가락 뒤로 이어지는 형태가 커튼 안으로, 어둠 속 방 안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듯 들어오기 시작했다. 형태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길고 뒤틀린 팔다리, 눈이라 할 수 없는 깊은 구멍들, 그리고 그 구멍들 속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나는 이성을 잡으려 애쓰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내 다리가 침대 끝에 걸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존재는 몸을 비틀며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한순간 멈췄다. 그리고 어둠을 머금은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너도 봤구나. 박지훈이 절규했다. 보지 말랬잖아. 제발, 제발 돌아가.
그러나 존재는 박지훈의 절규를 비웃듯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인간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봤으면 함께 가야지. 바닥이 움푹 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존재가 내 앞에 앉았다. 얼굴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점점 내 얼굴에 가까워졌다. 숨이 닿을 만큼. 그리고 그 순간 혹겹한 악취가 밀려왔다. 썩은 나무와 습한 흙, 오랫동안 갇혀있던 곰팡이 냄새.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존재의 검은 손이 내 볼을 스치려 하던 찰나.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켜졌다. 팟! 형체는 마치 빛에 태워지듯 뒤로 물러났고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허우적거렸다. 밖으로! 박지훈이 소리쳤다. 지금 나가요, 빨리! 나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박지훈이 뒤에서 내 팔을 붙잡았다. 기억하세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존재는 봤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요. 무슨 새벽 3시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기숙사 전체를 울리는 것 같은 낮고 긴 속삭임이 들렸다. 하나, 둘, 발끝이 얼어붙었다. 3시 되면 또 올 거야. 입안 가득 찬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끝이 내 볼에 스치는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몸이 굳어버렸다. 코끝에 스며든 냄새는 오래된 약품 냄새와 썩은 듯한 비린 냄새가 뒤섞인 이 병원 어딘가에 스며있던 악취 그대로였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턱이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늘어지며 뚝하고 관절이 빠지는 소리가 어둠 속을 울렸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마치 누군가의 목을 베어낸 직후처럼 시뻘건 액체가 한 줄 흘러내렸다. 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왜? 돌아왔어? 목 뒤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톡 하고 건드리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턱 밑을 붙잡았다.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뼈밖에 없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2-3겹의 목소리가 겹쳐 울리며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울음과도 같은 떨림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바닥에 박히며 쓰러지자 그녀의 손이 느릿하게 내 어깨 위로 내려왔다. 만져지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피부 아래로 파고드는 것처럼 따끔한 통증이 번져나갔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그녀의 머리카락이 스르륵 바닥에 흘러내리자 발치 가까이에 검은 그림자가 몇 개 더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아니,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들이 동시에 나를 향해 돌아섰다. 숨이 멎었다. 그중 하나가 마치 입 모양을 만들듯 허공을 찢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 걸린 어떤 힘이 소리를 통째로 짓눌러 버리는 것 같았다. 온몸이 싸늘해지며 감각이 무뎌졌다. 마치 이미 죽어버린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얼굴 없는 그림자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바닥에 닿는 발소리가 없었다. 대신 벽면을 훑는 듯한 긁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쳤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숨을 들이쉬기만 해도 폐 안쪽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기었다. 손바닥이 차갑고 축축한 바닥을 스쳤고 그 위에 오래전부터 고여있던 고름 같은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끈적하게 번졌다.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때 내 옆에서 마치 오래된 천을 짜내듯 짓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진? 귀를 의심했다. 너무 무너지고 뒤틀린 목소리였지만 그 음색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닮아 있었다. 민이냐?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흐릿한 형체 하나가 흔들리며 앞으로 나왔다. 얼굴 없는 그림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희미하게라도 형태를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반쯤 녹아내린 초상화처럼 뒤틀려 있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기숙사에서 매일 웃으며 말 걸어오던 그리고 오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그 새벽 3시의 룸메이트 지민. 너 여기서 뭐 하는?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찢듯 울부짖었다. 아니, 비명이 아니었다. 병원 복도 전체가 흔들릴 만큼 깊게 깨지는 유리 파열음 같았다. 그 소리의 뒤에 있던 얼굴 없는 그림자들이 일제히 멈추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까맣게 비어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다. 세진, 가지마. 가지 마. 너도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림자들이 지민을 향해 동시에 뛰어들었다. 안 돼!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차가운 손들이 발목에 감겨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림자들이 지민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녀의 형체가 마치 연기처럼 흐트러졌다. 얼굴이, 팔이, 다리가 조각나듯 날아가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민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피도 소리도 온기도 없었다. 그저 바닥 위에 놓인 내가 처음 이 기숙사에 왔던 날 그녀가 준 작은 열쇠고리만이 덜그럭 굴러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너도 곧 저기 서게 될 거야. 나는 그대로 굳었다. 말도 숨도 생각도 모두 얼어붙었다. 귓가에 스친 목소리는 확실히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나를 알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 묻은 끈적한 액체가 식어가면서 더욱 역겨운 촉감을 남겼다. 열쇠고리를 움켜쥐자 금속이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다. 마치 지민이 마지막으로 나를 잡아 끌던 손의 온기 대신 죽음의 냉기를 남기는 것처럼. 복도 끝이 꿈틀거렸다. 아니, 흔들린 것이었다. 천장의 조명이 스스스 떨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조명 아래 길게 들이운 그림자들이 하나둘 합쳐지며 형태를 만들어갔다. 팔인지 다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일그러진 실루엣. 정면을 향해 있으나 얼굴은 없는 것. 그러나 그 무표정한 비어있음 속에서 강렬한 악의가 느껴졌다. 그것이 내 이름을 속삭였다. 세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폐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얼음 송곳처럼 찔러대며 기도를 타고 내려갔다. 도망가야 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지민처럼 될 것 같았다. 나는 복도를 따라 달렸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바닥이 진득하게 들러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뒤에서 철컥철컥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뼈 같았다. 뭔가가 끌려오고 있었다. 계단으로 향해 몸을 던졌을 때 위쪽에서 갑작스럽게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그 문틈 사이로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턱까지 흘러내리고 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나였다. 정확히 말하면 내 얼굴에서 생기를 지워낸 듯한 죽은 표정의 또 다른 나였다. 그 나는 계단 위에서 고개만 기울인 채 입을 벌렸다. 입술이 찢어지며 귀까지 열렸다. 그리고 말없이 웃었다. 피도 숨소리도 없는 웃음. 그러나 확실하게 들렸다. 오랫동안 기다렸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계단을 굴러떨어지며 온몸이 공중에서 뒤틀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폐에서 숨이 빠져나갔고 눈앞에 별이 터지는 듯 어지럽게 번쩍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단 위에서 또박또박 울리는 발걸음 소리였다. 툭툭툭. 그 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발이 닿을 때마다 다리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아래층에 있는 나에게 도달하려는 의지만을 위해 몸이 변형되는 괴물처럼. 나는 기어서 복도의 모퉁이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심장 박동 소리조차도 이 기숙사에선 너무 크게 들릴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때 주머니 속 열쇠고리가 딸랑하고 울렸다. 그 작은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가 한순간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숨이 턱 막혔다. 지민이 사라진 자리에서 주워든 이 열쇠고리,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 순간 내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세진, 여기.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 지민이었다. 그러나 지민은 이미 그림자 속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벽의 균열 사이에서 눈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는 눈, 그러나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 그 눈이 말했다. 너를 데리러 온 건 나 하나가 아니야. 복도 끝에서 계단 위에서 천장 틈에서 수십 개의 속삭임이 동시에 울렸다. 새벽 3시가 곧이야. 내 차례야. 너도 함께 살아. 아니, 함께 죽으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세상이 꺼진 듯한 어둠 속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소리만은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다. 세진, 이제 와야지. 너만 남았어. 수십 수백 겹의 속삭임이 벽과 천장, 바닥에서 배어나왔다. 그 목소리들은 내가 숨쉬는 리듬까지 알고 있는 듯 한 박자 늦게 따라하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손을 더듬어 바닥을 찾았다.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가 손끝에 닿았다. 몸이 떨려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지만 이대로 있으면 내가 사라진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툭 하고 작은 금속 소리가 울렸다. 열쇠고리였다. 지민이 남긴 마지막 흔적.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꼭 쥐었다. 그와 동시에 내 귓가에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거 내려놔. 어둠 속이지만 그 존재가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숨소리가 없었다. 온기도 없었다. 그러나 묵직한 시선만이 내 머리 위에 꽂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민, 너 어디 있어?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귀 바로 뒤에서 아주 천천히 대답이 흘러나왔다.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었어. 나는 뒤돌아볼 수 없었다. 고개가 붙박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민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너도 같이 머물러. 우리와 함께. 갑자기 누가 내 발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끌어당겼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다. 그리고 어둠이 흐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그림자들이 물결이 되어 내 다리, 허리 등 위로 차례로 기어 올라왔다. 손인지 발인지 모를 뼈 같은 것들이 살을 눌렀다. 피부 아래로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더 강하게 나를 짓눌렀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들러붙은 존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새벽 3시가 지금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멀리서 딸깍하고 시계가 울렸다. 기숙사 전체에 메아리치며 빈 공간을 타고 울렸다. 3am,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몸을 뒤틀며 나를 삼키려는 듯 달려들었다. 그때 내 손 안에서 열쇠고리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다. 불가능한 온도였다. 마치 소나기에서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이 뜨거웠다. 그 빛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갈라졌다. 그림자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 열쇠고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더욱 강한 빛이 터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탄식했다. 그 열쇠, 아직도? 또 다른 목소리가 답했다. 그건 그 아이의 마지막 장치였지.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 아이? 누구? 지민이 말하는 거야? 잠시 정적. 그러나 그 정적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이내 바닥 아래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지민은 그 아이가 아니야. 지민도 너처럼 나중에 들어온 애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알고 있던 지민이, 내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오던 그 룸메이트가 원래부터 이 방에 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럼 지민은 왜 사라졌어? 그림자들 사이에서 온몸이 찢어져 사라지기 직전 지민이 내게 했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어둠 속에서 대답이 흘러나왔다. 넌 아직 몰라? 그 애는 너를 대신하려고 한 거야. 처음부터 너를 살리기 위해.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그림자들이 일제히 칼날처럼 속삭였다. 너의 룸메이트는 너야. 너는 오래전에 이곳에서 죽었어. 기억만 다시 더 씌워진 거지. 지민은 네 자리를 대신하려 했어. 그래서 끌려간 거야. 나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살아있어. 그러나 그 순간 손 안에서 열쇠고리의 빛이 꺼졌다. 어둠이 쏟아졌다. 그리고 내 앞에 또 다른 나가 다시 나타났다. 죽은 눈, 찢어진 입,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팔, 그리고 내 목소리. 살아있다고 생각한 건 네가 아니야. 그것은 웃었다. 내가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팔을 벌리며 속삭였다.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와. 검은 손들이 다시 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그림자들이 일제히 달려들며 나를 삼키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차가운 손들이 목을 감싸고 갈비뼈 사이로 파고들고 피부 아래를 더럽히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감각이 들었다. 숨이 죽는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시 깜빡였다. 열쇠고리였다.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심에서 마지막 불씨 같은 작은 불빛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어둠이 불에 데인 듯 치직 하고 갈라졌다. 그림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귀를 찢는 소리였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비명을 질렀다. 나는 뜨거운 열쇠고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뜨거움이었지만 이 빛만이 나를 살릴 수 있었다. 빛은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났다. 그때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지민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피투성이었다. 옷은 찢어졌고 팔은 뒤틀려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눈만큼은 또렷하고 선명했다. 세진, 도망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민, 너 살아있었어?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이미 이 기숙사에 잡아먹혔어. 지금 남은 건 마지막 흔적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림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지민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듯 성난 짐승처럼 일제히 달려들었다. 지민은 내 손을 붙잡았다. 얼마나 차가운지 그 손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민이 말했다. 세진, 기억해. 이 열쇠,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나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민의 눈이 깊게 흔들렸다. 너는 이 방에서 살아본 적 없어. 넌 원래 이 기숙사의 희생자였어. 하지만 기억이 지워졌어. 네가 누군지도 잊힌 채로 이곳에 묶여 있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지민이 말했다. 죽은 게 아니야. 하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그 순간 우릴 둘러싼 그림자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들끓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아이는 이미 우리 것이다. 기억은 내 것이 아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림자들이 일제히 솟구쳤다. 지민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열쇠고리를 내 손에서 빼내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세진,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 지민은 열쇠고리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짠!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다. 어둠 전체가 갈라졌다. 복도, 천장, 바닥, 모든 공간이 불꽃처럼 찢어졌다. 빛 소리, 비명, 그 모든 것이 뒤섞이며 폭발하듯 번져나갔다. 나는 몸이 뒤로 크게 밀려나며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가볍다. 몸이 증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게 끊겼다.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도 낡은 커튼도 습한 공기도 없었다. 내 주변엔 새하얀 벽, 침대, 기계음, 병원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그 순간 의료진들이 놀란 눈으로 뛰어왔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여긴 어디? 여긴 응급실입니다. 어젯밤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셨어요. 호흡도 희미했고 심장도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기숙사? 의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위험할 뻔했어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 분이 신고해줘서 살았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룸메이트? 네. 이름이 지민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민? 네. 지금 보호자 대기실에 있어요. 방금까지 환자분 옆을 지키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금방 올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누군가 천천히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지민이었다. 그는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피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상처도 없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닫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가 완전히 새까맣게 비어 있었다. 지민이 말했다. 세진, 돌아온 걸 환영해. 병실의 조명이 스스스 깜빡였다. 시계가 울렸다. 3am.